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 차별화되는 실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적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좀 큰 차별화 포인트다. 기술적인 완성도나 아니면 이제는 법적인 소재, 책임 소재 같은 문제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벨 3는 좀 점진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즘 그 현대차하고 기아 1분기 그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도 참 견조한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지금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뭐 현대차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뭐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1분기 때 좀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3월 달 들어서 크게 증가를 하면서 내수 시장도 좀 약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특히 뭐 상해가 이제 봉쇄가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일단 결국에는 프라이싱 파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공급 쪽에서는 차량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가격을 인상하기 에 좋은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1분기에도 가격 인상을 좀 많이 단행을 한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 효과인데 원달러 환율이 좀 급격하게 1분기 때 오르면서 그 부분이 또 실적에 많이 버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 대수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한 대당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좀 나눠봐야 되겠죠. 기아 같은 경우가 그동안 그 현대차에 대비하면 이제 주가의 어떤 그 하방, 경직성 이런 게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투자자들이 기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실적도 기아가 훨씬 좋았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랑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기아가 약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현대차가 고급차,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상위급 트림의 차량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아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현대차랑 기아가 시가총액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기아 실적 보니까 진짜 매출액 대비 그 이익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에 비하면 훨씬 더 높았는데, 기아의 실적,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프라이싱 파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신차들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죠. 뭐 이제 SUV 차량들 쪽에서도 그렇고 뭐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 뭐 이런 SUV 차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글로벌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고요. 거기다 EV6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뭐 이건 아이닉 5, EV6 공통적인 상황인데 뭐 테슬라 모델 3나 뭐 모델 Y에 비해서는 조금 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글로벌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잘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여름서부터 그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이 자동차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기대를 보여주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어떤 그 평가를 했는데 결국 사실 1년 이상 계속 하락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정말 뭐 이거 믿어도 되나? 증권사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주가의 흐름이 좀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하는 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상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러시아 상황 터지면서 그 더 안 좋은 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작년부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미래차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동시에 실적도 잘 내야 되는 뭐 이 두 가지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실적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이제 전기차 판매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 완성차들의 주가를 봤었을 때 중국하고 한국 쪽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실적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었을 때에도 타 권역 대비해서 조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거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좀 달라진 점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층 더 레벨업된 실적을 보여줬다는 게 좀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실적이 좋긴 했지만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서의 실적들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업종별로 실적이 좀 엇갈리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뭐 실적이 계속 좋은 업종도 있고 아니면 좀 꺾이는 업종도 있을 텐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반도체 이게 이제 좀 풀려야 되지 않느냐 수급이. 근데 이제 2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보이는 분도 있지만 올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내년이 돼야 좀 풀리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둘 다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그래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외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시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그게 좀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굉장히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봤었을 때 작년에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차량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졌었던 게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이제 좀 장기화되면서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퍼지고 나서 뭐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거의 전 지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뭐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젠 임팩트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실 작년만큼 그렇게 심각한 락다운을 하는 국가는 뭐 현재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이젠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차량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는 건 올해가 아니다라는 건 맞다. 하지만 올해 2분기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되는 추세라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들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수급이 좀 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를 좀 전망을 하자면은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제어기 쪽, 뭐 에이다스나 아니면 차량 옵션에 들어가는 품목들의 차량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고요. 3분기 이후부터는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생산 대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부터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물량 자체는 3, 4분기 때부터 확 늘어나고 2분기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옵션들이 조금 더 많이 장착될 수 있는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오늘도 그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이제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방을 했단 말이죠, 증시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주들 뭐 현대차, 기아 보면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 이거는 상승의 어떤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단 말이죠. 일단 최근에 상승했던 이 자동차 관련주들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분기 때 프라이싱 파워를 입증을 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수급 불균형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원자의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요인들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업체들도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비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수요가 워낙 강하고 공급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다는 점, 뭐 요게 좀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올해는 연내 해소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 때부터 생산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고가 쌓이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에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수요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는 수익성을 확보한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 작년에는 이제는 자동차 말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들이 많았었고 실적 개선되는 영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별화되는 실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적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좀 큰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기아 같은 경우 사실 이 현대차 기아 이 실적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이제 전기차 부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주가의 레벨을 변화시키는 큰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좀 더 낫냐, 기아가 낫냐, 이거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쪽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은 기아 EV6가 확실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라인업을 봤었을 때 현재는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제네시스는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지금 그 EV 영역에서 좀 세그멘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아 브랜드 하나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사실은 한 차종, 뭐 소수의 모델을 가지고서 많은 대수를 파는 게 수익성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코스트가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차종을 내는 이유는 사실상 그만큼 시장을 더 크게 확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고객군을 넓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이제 소비자를 포섭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략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생산에서의 병목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차종을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차종만 내도 그 차종도 다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차종, 세 차종 해봤자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러 차종을 내는 게 지금까지는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죠. 실적도 좀 잘 안 나오고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만약에 이제는 차량 반도체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원활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레인지를 가져가고 모델 수가 많은 게 시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플랜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다 EV 현지 공장, 전용 EV 공장을 제네시스랑 뭐 이제 아이오닉 이런 차종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공장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차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플랜들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기아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이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모델이 많고 그리고 라인업이 더 다양한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뭐 2030년까지 전기차 14종으로 120만 대를 판매하겠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CEO들이 이게 밝힌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어떤 비전을 보인 것 같기는 한데, 현대에도 이와 관련해서 전동 그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내세운 게 있나요? 네, 똑같은 플랜을 계획을 했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60만 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수치는 한 187만 대? 이렇게 187만 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플랜들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100만 대를 하겠다, 200만 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가져가느냐.
라인업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그 이 전기차와 관련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래도 뭔가 아주 확실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는 아직 있지 않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배터리 플랜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는 부분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차량 반도체가 병목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을 못할 거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얼마나 이제는 수급을 원활하게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배터리 밸류 체인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이제 폭스바겐, GM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을 보면은 배터리 플랜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죠. 어떻게 공급을 받을지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기술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제조와 관련된 어떤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는 현대 기아차랑 글로벌 해외 업체들하고 차별화 포인트로 많이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에 대한 전략 자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LG엔솔이나 아니면은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일단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플랜보다는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도 이제는 로컬 내에서 로컬 소싱을 해서 밸류 체인을 로컬 만들어서 이젠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높게 평가를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어느 수준까지 걔네들이 그거를 컨트롤 하느냐, 정말로 배터리 수급이 국내 업체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이제는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는 투자자한테 어필하는 거는 그게 좀 작년에 먹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전기차 경쟁력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판매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뭐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 내재화 자동차 네. 회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근데 이제 한국은 뭐 현대차 그룹은 이제 계속 그 외주 지금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라는 이제 분위기 때문에 뭔가 비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작년에는 배터리 관련된 플랜에 뭔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애들이 배터리 플랜으로 좀 주가가 확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지금의 어떤 지금 소싱하는 지금의 어떤 밸류체인 이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현대그룹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밸류체인을 굉장히 잡고 있는 거는 뭐 소싱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거는 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뭐 이제 뭐 만약에 이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뭐 경쟁사들이 뭐 더 많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전기차 하면은 이제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와 관련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의 역량이 과연 따라주느냐 우리 가장 그 1등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폭스바겐 강력한 경쟁자인 네. 이런 곳과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좀 딸리죠. 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 업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좀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재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내재화를 하지만 선도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평가고요. 그래서 해외 쪽의 어떤 스타트업 업체들에도 지금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앱티브랑 JV를 맺어가지고 모셔널에서 지금 레벨 3, 레벨 4 단계의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막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GM의 크루즈나 뭐 아니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레벨 2 단계에서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뭐 레벨 3, 4 단계를 지금 뭐 상용한 것까지는 아직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격차를 좀 좁혀 나가야 되는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마 시장에서 회사에 좀 요구하는 네, 어떤 그 혁신 혹은 그 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레벨 3를 상용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테슬라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레벨 3는 아직까지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레벨 2에서 2.5 단계가 지금 상용화된 거고 다른 플레이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뭐 지금 뭐 뒤쳐져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레벨 3까지 가서 일단 뭐 3 정도만 돼도 좀 상용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레벨 3를 법적으로 허가해주는 국가들이 좀 거의 그렇죠. 없고, 예.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나 아니면 이제는 법적인 소재, 책임 소재 같은 문제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벨 3는 좀 점진적으로 이제는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지, 그래도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통 보면 뭐 26년, 30년 뭐 이렇게 26년 정도를 보고 있나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 보는 거는 사실은 뭐 향후 5년 뭐 이 정도로 이제는 플랜들이 잡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향후 5년 예, 향후 5년 정도. 정도. 그래서 그거는 근데 향후 5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은 임박하지 않은 요 정도 느낌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이제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뭐 시장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 그다음에 기아의 EV6 이런 것들이 결국은 테슬라 차하고 경쟁이 될 수 있겠냐, 글로벌리. 네. 이제 이러한 걱정에서 이제 막 따져보는 건데 그러한 경쟁력의 그 격차가 좁아질수록 결국 주가도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경쟁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테슬라 차가 굉장히 잘 팔리죠. 브랜드 파워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고객들의 충성도.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어떤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를 많이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판매나 어떤 선호도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라는 거는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좀 지위가 굉장히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기간에 따라잡는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테슬라랑 이제 뭐 비교해서 테슬라보다 뭐 좋네 나쁘네 이걸 따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어떻게든 베이스를 많이 늘려나가야죠. 판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한 분기 한 2만 대, 3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요. 각각 뭐 합산으로 하면은 5만 대, 6만 대 정도 되니까 올해 이제 한 20만 대, 30만 대, 합산으로는 30만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테슬라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서 150만 대 이렇게 가고 있고 누적으로 판매된 거를 치면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좀 따라가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스펙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오닉 5가 미국 쪽에서 이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고요. 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EV6가 유럽 쪽에서 이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양사가 지금 넣고 있는 차에 들어가는 8V 시스템이나 아니면 각종 어떤 차량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현대차하고 기아
뭐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천슬라 뭐 여러 가지 꺾였다 해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주들과 현대차 주주들이 가끔 댓글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야 된다면 어느 회사 거를 사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더 비전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네. 왜냐면 우리 현대차는 거의 주가가 안 움직였으니까 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테슬라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투자가 이제 어느 것을 사든 뭐 이제 글로벌리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 둘이 완전 성격이 다른 지금 상황이라서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테슬라가 앞서 나가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지만 이제는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좀 이제 챌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테슬라를 그러면은 좀 이제 먼저 단순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상황이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수익성도 확보가 되고 있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가는 거에 대해서 하이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죠. 심지어 뭐 적자 기업들도 주가가 뭐 몇 배씩 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PR이 높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부담이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실적이 좋아서 PER이 내려가더라도 굉장히 주가 흐름은 작년 대비로는 조금 뭐 좀 부진할 수 있는 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는 연초부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연초 거의 1,200달러 정도에서 700불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000달러를 상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한 800달러까지 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상반기 때가 굉장히 좀 챌린지한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1분기 때는 이슈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좀 잘 버텨냈었고 2분기 때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 락다운이 있죠. 상해 지역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테슬라의 지금 아웃풋의 거의 한 30-40% 정도가 상해 공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공장 가동을 재가동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램프업 되는 데는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2분기 때 상해 공장에서 아웃풋 한 달치 정도는 이제 사라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좀 흐름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분기, 1분기 실적 홀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제는 그래도 좀 당분간은 아주 이제 세게 다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이제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계속 이제 현대기아차 계속 좀 안 좋았었죠. 그렇죠. 안 좋다가 1분기 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반등 국면에 조금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완성차 주가가 좀 매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이 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반반씩 사면 되지 뭘 이렇게 싸워.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뭐 현대차 뭐 아니면 테슬라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 모비스에 대한 이야기 네. 지금 뭐 증권사마다 요즘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바닥을 증권사에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다음부터 또 반등, 우리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닐까?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굉장히 이제는 모비스 주가가 요즘 안 좋죠. 안 그렇죠. 좋은데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질까라고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완성차랑 현대차 계열 부품사들의 실적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동행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현대기아차 실적이 좋으면은 모비스나 위아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동행했고 뭐 실적도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시차를 두고서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게 완전히 동행성이 떨어져 버렸죠. 완성차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부품사 실적은 거기에서 따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는 좀 안 좋아지다가 올해 1분기 때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버렸죠. 현대기아차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서 작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훨씬 좋아졌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실적이 오히려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땅한 지금 해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마땅한 해답이 없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게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또 막연합니다. 이젠 생산이 회복이 되면은 물량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거는 이젠 단순히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차피 다른 부품사들이나 뭐 다 그거는 좋아지는 건 동시인데, 모비스가 지금 다른 어떤 부품사나 아니면 완성에 대비해서 갭이 벌어진 거를 그 갭을 메꾸면서 더 세게 치고 나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치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신다면은 길게 보면은 지금이 과연 저점이었구나 이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근거는 조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진 실질적인 이유도 지금 아직은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운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긴 한데,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완성차 실적하고 좀 동행하던 게 왜 이렇게까지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마땅한 해답이 없는 거죠. 네. 결국 현대모비스도 결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럼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좋아지게 될 만한 포인트가 어디에서 반전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그럼 지금 뭐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지금 1분기 때 보게 되면은 완성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두 자릿수 성적이 나타났고요. 모비스가 이젠 매출액이 15% 늘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모듈 쪽 매출액은 4%밖에 이젠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의 매출 증가 속도를 순수 모듈 쪽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부품의 어떤 판가 인상 속도가 완성차 가격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갭이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현대모비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대차, 기아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일단 목표 주가도 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좀 있죠? 네, 괴리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결국에는 이젠 실적에 비례를 해서 이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실적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산정을 한 상태인데, 주가는 아직은 실적을 따라가고 있지 않죠. 주가가 이제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목표 주가 30만 원, 기아차는 12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보고 있는데, 이젠 실적은 좋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만 거기에 좀 따라주면 충분히 이제는 뭐 현대차도 이제 20만 원 돌파하고 기아차도 이제 10만 원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실적하고 주가는 좀 괴리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